요새 5.16이니 유신이니 이런 그 중요한 역사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을 이렇게 전부 그 조사를 해보면은 뭐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아주 얕은 시각과 얕은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왜곡된 역사가 마치 그 정사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야 이게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는 그래서 제가 그 5.16하고 유신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그 동영상을 짧게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사의 그 핵심은 뭐니 해도 5.18이죠. 그래서 이제 5.18에 대해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좀 정확한 제 나름대로 파악한 한 10년에 걸쳐서 그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선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5.18 역사는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거는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 학자들이 연구해서 그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유포시킨 유언비어를 마치 정사인 것처럼 알고들 있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5.18 5.18은 5월 18일 9시부터 5월 27일 오전 4시 23분까지 5시 23분까지 만 10일간에 걸쳐서 발생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국민들이 전부 잘 못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는 그 5.18을 이해하기 위한 그 전 단계 12.6 그 다음에 12.12 5.17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의 모든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박 대통령을 10월 26일 날 그 시해한 사람이 김재규 아닙니까? 김재규를 보안사에서 잡아다가 왜 그 박정희 대통령처럼 훌륭한 분을 옆에 모시고 있으면은 아예 부장님의 정보부장님 이 얼굴에서 광이 나고 그럴 텐데 왜 그렇게 훌륭한 분을 이렇게 손수 피를 묻히고 살해를 했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박 대통령은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접근을 못한다. 근데 자기한테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뭐 이런 거 잘못하고 저런 거 잘못하고 이런 거 고쳐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는 자기가 마치 그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훌륭하게 생각이 됐다. 그래서 자기가 박 대통령을 시해를 하면은 자기가 빛날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근데 박 대통령 밑에 있을 때 김재규가 빛나는 거지. 박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목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김재규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들을 많이 해요. 예. 그게 이제 10월 26일 날 이제 등장하는 거로 보면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7시 40분에 총을 맞았습니다. 김재규하고 박선호 대령 해군 해병대, 그다음에 육군의 박흥주 대령, 이렇게 이제 셋이서 박 대통령하고 차지철하고 경호원 7명을 그냥 람보식으로 쏴서 다들 쓰러뜨렸어요. 예, 이게 7시 40분입니다. 7시 40분 이후에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요. 당시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 장관들, 전부 이거는 바람이 불면은 그 구멍으로 쏙 들어가는 이 생쥐들 바로 그거예요. 그 자체예요. 예. 이게 권력이 누구한테 가는가? 이거 살피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이 김계원이 당시에 이 비서실장이었죠. 김계원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김계원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부추겼어요. 김재규를. 박 대통령 시해해도 좋다. 이렇게 부추겼어요. 그래서 시해를 했어요. 시해를 하고 나서 김재규가 김계원한테 처음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형님, 나는 혼대면 하는 사람입니다. 보안을 유지하시오. 이 시체를, 이 박정희 이 시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시오. 그래가지고 김계원이가 그 옆에 있는 국군병원 그 분원이 있죠. 거기에다가 갖다 놓고선 대통령인지 모르게 아주 삼엄한 경비를 하게끔 시켰어요. 김계원이가 비서실장이. 그래 놓고서는 이제 청와대로 가서 비상국무회의를 이제 소집을 했는데, 맨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제 다른 이제 무슨 장관이 있는데, 그 다음번에 최규하가 이제 청와대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게 1시간 후인 8시 40분이었어요. 이때 최규하가 도착하자마자 김계원이 최규하의 귀에 대고 박 대통령의 시에 됐는데 범인은 김재규입니다. 8시 40분에 알았어요. 최규하가. 그래 놓고서도 이내 그 사람 입 한 번 연 적이 없어요. 김재규가 범인이다, 이런 입을 한 번도 연 적이 없어요. 그러고선 국무회의가 국방부로 가서 국무회의를 하면 청와대에서 열어야 되는데, 이거 김재규가 오라고 그러니까 국방부로 갔어요. 최규하가. 그래서 글로 국무위원들이 왔는데 반 정도 왔어요. 반 정도 왔는데 나머지는 전부 숨었어요. 예. 그리고 반 정도 나온 사람들마저도 누가 박 대통령을 시해했느냐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시해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입 닫고 이게 권력이 누구한테 가 있는가 눈만 반짝반짝 했어요. 이게 쥐새끼들 아닙니까? 예? 자, 여기에 이제 또 누가 그 등장인물이 이제 또 최규하가 있고, 그 최규하는 어떻게 했느냐. 11시 30분에 이제 그 비상국무회의를 국방부에서 열었어요. 청와대에서 해야 될 일을, 국방부에서 열어가지고 11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02시 25분에 끝났어요. 그것이 끝나자마자 최규하가 누구한테 갔느냐 하면은 국방장관실에 앉아있는 김재규한테 가서 귓속말로, 부장님이 바라는 대로 됐습니다. 04시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에는 그 정승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합수부장에는 전두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전에 11시 40분쯤 됐어요. 이 김계원이가 누굽니까? 김재규한테 각하를 살해하라고 이렇게 부추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이 변했어요. 11시 40분에. 그래가지고 노재현 국방장관하고 정승화하고 같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김재규가 박 대통령을 쏘았던 그 권총을 그 앞에다 탁 내놓으면서 이 권총이 김재규가 박 대통령을 살해한 권총이다, 이렇게 밀고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김재규 입장에서 보면은 김계원이가 배반을 한 거예요. 이게 김계원이에요. 그 다음에 정승화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는 이것이 정승화하고 노재현 있는 자리에서 김계원이가 그랬으니 노재현이 반사적으로 그거 체포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승화가 이제 명령을 국방장관 명령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체포는 해야겠고 또 체포해서는 안 돼야 되겠고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전두환하고 당시에 그 헌병감을 했던 헌병감 그 헌병감하고 같이 불렀어요. 같이 불러가지고, 야, 김재규를 안가의 정중히 모셔라. 그러니까 그 체포는 하는 신용만 낸 거예요. 안가의 정중히 모셔라.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 안가라고 하는 거는 윗사람, 중요한 사람 모시는 데가 안가인데 그 안가의 정중히 모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거기에서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선 이제 노재현을 만나가지고선 그 김재규가
범인이다. 체포해라. 이렇게 하니까는 정승화의 말을 듣지 않고 노재현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일랑 중령한테 이제 그 보안사에 있는 오일랑 중령을 이제 시켜서 자네 그 김재규 얼굴 아는가? 예, 압니다. 그러면 김재규는 자네 얼굴 아는가? 모릅니다. 그러면 네가 가서 체포해. 그래가지고 그 김재규를 그 국방부 그 장관실에서 유도를 해가지고 뒷문에 시커먼 검은 계단으로 해가지고 그 대기하고 있던 차에 해가지고 이제 가다가 이제 검문이 있으니까 김재규가 얼굴이 보이면 안 되니까 김재규 목을 확 눌러버렸어요. 안 보이게.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까 김재규가 뭐냐면 너희들 세상이 바뀌었다. 내가 세상을 바꿨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오일랑 중령이 이제 전두환한테 얘기하죠. 전두환이 그러면 곧바로 안 가고 뭐고 바로 서빙고 분실로 데려가라. 데려가서 취조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 그때부터 이제 그 시기부터, 전두환은 김재규를 이걸 처벌을 해야 되겠고, 정승화는 김재규를 어떻게든지 살려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가려고 했고, 이렇게 되니까 전두환하고 정승화하고 사이에는 암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보가 누가 많습니까? 정보 가진 사람한테로 세상이 가게 돼 있어요.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좌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12.12가, 이건 12.12는 이거는 그 필연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필연입니다. 예. 그래, 이런 것이 이제 12.12인데, 12.12가 마치 말이야, 전두환이 12.12서부터 5.18까지, 5월 18일하고 전두환이 9월 1일 날인가, 대통령에 취임했는데, 아니, 그러면 6개월 동안 쿠데타를 하는 나라도 있습니까? 예? 이게 어떻게 쿠데타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 미운 건 미운 거고, 저도 전두환이 부정축제를 했기 때문에 5.18은 전두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인데도 전두환한테 좌익들이, 빨갱이들이 이게 끼워 팔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두환을 엄청 미워하고 저 증오합니다. 그러나 역사만은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만은 올바르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그 12까지 이제 이렇게 이어졌고, 그러면은 그 1980년대에는 어떻게 됐느냐. 1980년은 완전히 이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위험이 전국의 온 대한민국 사회를 전부 구석구석에 전부 메우고 있었는데, 그 인물이 이제 없으니까는 구석구석에 메워졌던 그 힘이 다 없은 거예요. 이제 공백이 된 거예요. 공백기에, 권력 공백기예요. 그 권력 공백기에 북한이 가만 놔둡니까? 김일성이가? 이 12.6 이후에 11월부터 이 남한으로 북한 특수군을 11명씩, 31명씩, 50명씩, 많게는 50명씩 이렇게 축차적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에 와 있는 고첩들을 이제 모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12월 20일 날,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김일성이가 남한에는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북한군은 늘 전시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내려가라! 그러면 딱 내려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취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신군부라고 하는 거는 사실 대한민국엔 신군부라고 하는 용어가 없었어요. 이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이 김일성이 1979년 12월 20일 날 비로소 간첩들한테 지시를 하면서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한국에 여과 없이 들어와 가지고 김일성이가 한 얘기가 여과 없이 들어가 가지고 한국 사람들 누구나 다 신군부 해요. 근데 한국에서 신군부라고 하는 것은 존재도 없고 이름도 없었어요. 뭐가 신군부예요 도대체가? 그 다음에 이제 4월 21일 날 사북 탄광을 사퇴를 해요. 전민봉기를 이제 전국, 북한에서 김일성의 용어가 전민봉기예요. 전국적으로 봉기를 일으켜라. 전민봉기.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파일로트, 불을 딱 땡긴 것이 4월 21일 날 사북 탄광 노동자, 이 폭력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경찰 간부를, 부인을, 전봇대에 묶어놓고 온갖 짓을 다 했잖아요. 그거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었어요. 사북탄광에.
그래서 그거 사북탄광에 있는 거는 그 저 옴니에 있던 11여단에서 와서 가지고 즉시 이제 그걸 이제 진압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전국적으로 확산이 안 됐는데 그 이후에 이 사북탄광이 실패한 이후에 바로 이제 김대중이가 이제 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발동이 아니라 발광이에요. 이 그때 당시에 김종필은 공화당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맹탕이에요. 김종필 참 맹탕이에요. 그때 보니까. 그 다음에 김영삼은 이건 들러리, 김대중의 들러리띠다. 신민당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당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게 김대중한테는 못 당해요. 그 다음에 김대중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신민당에서 김대중하고, 김영삼이하고 싸우기 싫다. 그러니까 자기는 국민연합을 이제 형성을 한 거예요. 국민연합이라는 게 무슨 빨갱이 단체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상의 공산혁명 정부입니다. 예, 국민연합이라는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김대중이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게 4월 2, 3일부터 이제 그 뭐 서울대학교를 위시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대학생 데모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전개되고 했는데 이것은 김대중의 능력 밖이에요. 이거는 간첩들이 각 지역에 배치돼가지고 간첩들이 이걸 한 거예요. 배후 조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해놓고 전국을 이렇게 그 참 그 뭐야 그 아비규환이라고 할까, 이게 무정부 상태라고 할까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이렇게 만들어 놓는 세력은 제가 볼 때는 북한 특수군이에요. 김대중 능력으로 이거 못합니다. 그러면 김대중이는 뭘 했느냐? 이 국민연합 중에 핵심인 26명 이것이 그 김대중 혁명의 내각 정부예요. 내각이에요. 이 사람들이 4월 10일 날, 5월 1일 날,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5월 12일 날 이 네 차례에 걸쳐서 북악파크에 해동을 한 거예요. 북악파크에서 해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 이게 최규하 임시정부를 이거를 둘러엎자. 이걸 둘러엎고 전국적인 봉기를 일으키고 정부 관서를 전부 점령을 하고 사회를 아주 4.19처럼 무질서로 만들고 그렇게 해놓을 테니까 김대중이가 이게 그 거국적 혁명 내각, 거국적인 내각이 되라. 내각의 수반이 되라. 이렇게 이제 모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놓고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렇게 해놓고 그러는 도중에 5월 15일 날 서울역에서 10만 군중이 모인 거예요. 학생 데모. 학생들이 버스를 막 탈취하고 뭐 경찰차를 탈취하고 해가지고 경찰을 깔아뭉겨가지고 죽이고 뭐 이건 뭐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때 하늘을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을 이게 당시에 내무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헬기를 타고 같이 날아다니면서 야 이거 이제 경찰력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군이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결심을 이제 하고 있을 텐데 야 큰일 났다. 내무부 장관도 그러고 국방부 장관도 그러고 그랬는데 5월 16일 날, 이 5월 15일 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김대중이 신난 거예요. 야, 이런 서울역에서 이런 데모만 전국적으로 확산하면 금방 뭐가 오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제 노골적으로 나섰어요. 노골적으로 나서가지고 제1차 민주화 촉진 전국민 선언문은 5월 7일 날 그냥 가볍게 했는데 제2차로 아주 무겁게 했어요. 예, 민주화 촉진 전국민 선언문 노골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 5월 19일까지 과도 정부를 해체하고 계엄령을 해제해라. 5월 19일이 시한이다. 그때까지 아무런 답이 없으면은 5월 22일 날 서울역에서 있었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데모를 해서 전국적으로 시위를 해서 국가를 전복하겠다. 그래서 군인이고 경찰이고 모든 국민은 검은 리봉을 달고 12시에 전국적으로 혁명을 일으키자.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를 들은 정부는 어떻게 해요? 이건 정부가 망하느냐 국가가 망하느냐 김대중이 망하느냐 둘 중에 하나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김대중이 이기면은 김대중이 이겼다. 그거 어떻게 돼요?
이건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김일성하고 김대중하고 야합해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막은 게 5월 17일 5.17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5월 17일 날 오전에 전국 주시관들이 43명이 다 모였어요. 국방부에. 그래가지고 오후 2시 반까지 회의를 했어요. 11시 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뭐냐. 이거 큰일 났다. 이제는 군이 나서야 된다. 이 무질서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더 이상 방치하면은 우리가 북한에 의해서 점령된다. 남침을 유도한다.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무회의에서 국방장관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장군 한 사람 43명한테 전부 물어가지고 100%가 전부 찬성해.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신현악 그 국무총리를 거쳐가지고 이제 최규하 대통령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저녁에 비상국무회의를 열은 거예요. 경복궁에서. 그러니까 비상국무회의를 열으니까는 병사들이 전부 국무회의 대한민국의 두뇌들이 전부 모였는데, 그거를 삼엄하게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계엄령 하에서. 그거 해가지고 거기 만장일치로 이제 비상계엄, 자정을 기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근데 이전에도 10월 27일 날 새벽에, 79년 10월 27일 날 새벽 4시에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됐는데 그 비상계엄령은 무슨 비상계엄령이냐면 지역비상이에요. 지역비상. 그러니까 그 지역이라고 하는 건 전국이 아니야. 제주도 하나만 빠진 거야. 그러니까 파리똥도 똥이라고. 제주도 하나 빠진 게 그 지역이요. 그래서 지역 비상계엄이었는데 이번에는 5월 17일은 전국 비상계엄. 제주도까지 포함. 그럼 제주도 하나가 포함되고 안 되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해요. 이 규정상 전국 계엄에는 전국 비상계엄령 하에서는 계엄사령관이 국방장관도 제쳐, 국무총리도 제쳐, 그리고 곧장 대통령한테 보고해. 너무 급하니까. 일일이 그거 거치다가는 언제 날새게? 그게 다른 거예요. 그거를 한 거예요. 5월 14일. 그러니까 비상계엄 전국 확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5월 17일 날 자정에 비상계엄령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김대중 이 북악파크에서 4번씩이나 해가지고 전국을 뒤엎자하고 5월 22일을 기해서 전국을 그냥 그 내각을 전부 뒤집어하고 정부를 전복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냥 둬야 됩니까? 그 사람들 잡아들여야죠. 그거 26명 잡아들인 거예요. 또 그것만 잡아들여서는 또 안 되겠다. 그때 여론이 아주 팽배했어요. 무슨 여론이냐. 이게 권력 부패자, 권력 부정 한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이후락이니 김종필이니 소위 권력형 부정축제자 박종규, 김치열이, 오원철이, 장동훈, 이세호, 김진만 이런 사람들 다 잡아들여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대중 내란 모의자들도 잡아놓고 이런 권력형 부정축제자도 잡아놓고 또 한 가지 뭐를 했느냐 하면은 이 자정을 기해서 2만 5천 명의 계엄병을 전국 중요 시설 31개 중요 대학 그 다음에 300여 개의 중요 시설에 여기다 전부 배치한 거예요. 이게 5월 17일 날 조치예요. 그 5월 17일 날 조치가 이게 정당합니까? 안 정당합니까? 이거를 놓고선 지금 언론들이 조중동을 포함해서 5월 17일 조치가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민주화를 탄압한 거라고 이 사람들 역사를 공부나 하고 이거 입지를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역사를 함부로 그것도 북한이 가르쳐준 역사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언론인들 좀 조심해요. 좀 공부 좀 하고.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말이야. 더군다나 국민들한테 뭘 가르쳐 준다는 언론인들이 말이야. 공부도 하지 않고
어서 주서들은 실력 가지고, 국민 여론이 이렇더라. 거기 따라가 가지고 앵무새처럼,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게 생쥐지, 별개 생쥐입니까? 남 따라하는 게 생쥐지. 그 공수부대가 또 배치가 됐는데, 공수부대 배치한 걸 가지고 또 이 빨갱이들이 난리들이에요. 자, 공수부대를 어떻게 배치했는가 한번 좀 자세히 들어보세요. 예. 공수부대는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지 마음대로 공수부대 배치하는 게 아니에요. 육군본부 계엄사령관 이성 밑에 있는 김재명 작전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사령관이 쓰리스타 사령관이나 계엄사령관이 명령도 없이 지 마음대로 공수부대를 배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군대들 갔다 왔어요? 자, 정호용이가 가지고 있는 이 공수부대 1공수가 있어요. 1공수 4개 대대가 있는데 4개 대대를 전부 어디에 보냈느냐 하면은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홍익대학교에 나눠 보냈어요. 연세대학교에 2개 대대 보냈어요. 나머지에 1개 대대씩 보냈어요. 또 5공수가 있어요. 제5공수는 4개 대대인데 이 4개 대대 전부가 고대로 갔어요. 고대가 얼마나 악랄하면 고대로 다 갔습니까? 그 다음에 13공수 2개 대대가 있는데 2개 대대를 전부 성대에 보냈어요.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당시에 질이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9공수 3개 대대는 이제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숭전대학교 1개 대대씩 보냈어요. 11공수, 11공수 3개 대대는 어디로 보냈냐? 전부 동국대로 보냈어요. 동국대도 안 좋았어요, 상황이. 그 다음에 7공수는 어디 있었느냐면 전라북도 금마에 있었어요. 7공수 여단이. 그거 2개 대대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1개 대대가 조선대하고 전남대 1개 대대 간 거예요. 그럼 전남대 1개 대대하고 조선대 1개 대대 이렇게 보낸 것이 많이 보낸 겁니까? 이걸 놓고 공수부대만 전라도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는 전부 경상도 군인들만 뽑아서 보냈고 전라도 70%를 다 죽여도 좋다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내보냈고 공수부대 요원들한테 빼갈에다가 말이야 환각제를 타 먹여 가지고 이거 짐승처럼 해 가지고 말이야 뭐 사람들을 그냥 닿는 대로 막 죽였다. 이거 보니까 이런 유언비어들이 보니까 우리 국민들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 유언비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북한 책을 보니까 북한 책에 다, 대남공작 역사책에 보니까 북한 책에 다 있어. 이게 말이야, 이게 언론들이 말이지, 언론들이 이걸 북한에서 주는 이거 유언비어나 이거 써서 국민한테 알려주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 장관들 전부 이거는 바람이 불면은 그 구멍으로 쏙 들어가는 이 생쥐들 바로 그거예요. 그 자체예요. 예. 이게 권력이 누구한테 가는가? 이거 살피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이 김계원이 당시에 이 비서실장이었죠. 김계원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김계원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부추겼어요. 김재규를. 박 대통령 시해해도 좋다. 이렇게 부추겼어요. 그래서 시해를 했어요. 시해를 하고 나서 김재규가 김계원한테 처음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형님 나는 혼대면 하는 사람입니다. 보안을 유지하시오. 이 박정희 이 시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시오. 그래가지고 김계원이가 그 옆에 있는 국군병원 국군병원 있죠. 거기에다가 갖다 놓고선 대통령인지 모르게 아주 삼엄한 경비를 하게끔 시켰어요. 김계원이가 비서실장이. 그래 놓고서는 이제 청와대로 가서 비상국무회의를 이제 소집을 했는데 맨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제 다른 이제 무슨 장관이 있는데 그 다음번에
최규하가 이제 청와대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게 1시간 후인 8시 40분이었어요. 이때 최규하가 도착하자마자 김계원이 최규하의 귀에 대고 박 대통령의 시에 됐는데 범인은 김재규입니다. 8시 40분에 알았어요. 최규하가. 그래 놓고선도 이내 그 사람 입 한 번 연 적이 없어요. 김재규가 범인이다. 이런 입을 한 번도 연 적이 없어요. 그러고선 국무회의가 국방부로 가서 국무회의를 하면 청와대에서 열어야 되는데 이거 김재규가 오라고 그러니까 국방부로 갔어요. 최규하가. 그래서 글로 국무위원들이 왔는데 반 정도 왔어요. 반 정도 왔는데 나머지는 전부 숨었어요. 예. 그리고 반 정도 나온 사람들마저도 누가 박 대통령을 시해했느냐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시해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입 닫고 이게 권력이 누구한테 가 있는가 눈만 반짝반짝 했어요. 이게 쥐새끼들 아닙니까? 예? 자, 여기에 이제 또 누가 그 등장인물이 이제 또 저 최규하가 있고 그 최규하는 어떻게 했느냐. 11시 30분에 이제 그 비상국무회의를 국방부에서 열었어요. 청와대에서 해야 될 일을. 국방부에서 열어가지고 11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02시 25분에 끝났어요. 그것이 끝나자마자 최규하가 누구한테 갔느냐 하면은 국방장관실에 앉아있는 김재규한테 가서 귓속말로 부장님이 바라는 대로 됐습니다. 04시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에는 그 정승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합수부장에는 전두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전에 11시 40분쯤 됐어요. 이 김계원이가 누굽니까? 김재규한테 각하를 살해하라고 이렇게 부추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이 변했어요. 11시 40분에. 그래가지고 노재현 국방장관하고 정승화하고 같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김재규가 박 대통령을 쏘았던 그 권총을 그 앞에다 탁 내놓으면서 이 권총이 김재규가 박 대통령을 살해한 권총이다. 이렇게 밀고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김재규 입장에서 보면은 김계원이가 배반을 한 거예요. 이게 김계원이에요. 그 다음에 정승화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는 이것이 정승화하고 노재현 있는 자리에서 김계원이가 그랬으니 노재현이 반사적으로 그거 체포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승화가 이제 국방장관 명령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체포는 해야겠고 또 체포해서는 안 돼야 되겠고 안 되고 그러니까 요새 5.16이니 유신이니 이런 그 중요한 역사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을 이렇게 전부 그 조사를 해보면은 뭐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아주 얕은 시각과 얕은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왜곡된 역사가 마치 그 정사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야 이게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는 그래서 제가 그 5.16하고 유신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그 동영상을 짧게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사의 그 핵심은 뭐니 해도 5.18이죠. 그래서 이제 5.18에 대해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좀 정확한 제 나름대로 파악한 한 10년에 걸쳐서 그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선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5.18 역사는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거는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 학자들이 연구해서 그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유포시킨 유언비어를 마치 정사인 것처럼 알고들 있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5.18 5.18은 5월 18일 9시부터 5월 27일 오전 4시 23분까지 5시 23분까지 만 10일간에 걸쳐서 발생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국민들이 전부 잘 못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는 그 5.18을 이어하기 위한 그 전 단계 12.6 그 다음에 12.12 5.17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의 모든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박 대통령을 10월 26일 날 그 시해한 사람이 김재규 아닙니까? 김재규를 보안사에서 잡아다가 왜 그 박정희 대통령처럼 훌륭한 분을 옆에 모시고 있으면은 아예 부장님의 정보부장님 이 얼굴에서 광이 나고 그럴 텐데 왜 그렇게 훌륭한 분을 이렇게 손수 피를 묻히고 살해를 했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박 대통령은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한다. 근데 자기한테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뭐 이런 거 잘못하고 저런 거 잘못하고 이런 거 고쳐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는 자기가 마치 그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훌륭하게 생각이 됐다. 그래서 자기가 박 대통령을 시해를 하면은 자기가 빛날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근데 박 대통령 밑에 있을 때 김재규가 빛나는 거지. 박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목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김재규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들을 많이 해요. 예. 그게 이제 10월 26일 날 이제 등장하는 거로 보면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그 7시 40분에 총을 맞았습니다. 김재규하고 박선호 대령 해군 해병대, 그다음에 육군의 박흥주 대령, 이렇게 이제 셋이서 박 대통령하고 차지철하고 경호원 7명을 그냥 람보식으로 쏴서 다들 쓰러뜨렸어요. 예, 이게 7시 40분입니다. 7시 40분 이후에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요. 당시날 이 5월 15일 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김대중이 신난 거예요. 야, 이런 서울역에서 이런 데모만 전국적으로 확산하면 금방 뭐가 오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제 노골적으로 나섰어요. 노골적으로 나서가지고 제1차 민주화 촉진 전국민 선언문은 5월 7일 날 그냥 가볍게 했는데 제2차로 아주 무겁게 했어요. 예, 민주화 촉진 전국민 선언문 노골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 5월 19일까지 과도 정부를 해체하고 계엄령을 해제해라. 5월 19일이 시한이다. 그때까지 아무런 답이 없으면은 5월 22일 날 서울역에서 있었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데모를 해서 전국적으로 시위를 해서 국가를 전복하겠다. 그래서 군인이고 경찰이고 모든 국민은 검은 리본을 달고 12시에 전국적으로 혁명을 일으키자.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를 들은 정부는 어떻게 해요? 이건 정부가 망하느냐 국가가 망하느냐 김대중이 망하느냐 둘 중에 하나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김대중이 이기면은 김대중이 이겼다. 그거 어떻게 돼요? 이건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김일성하고 김대중하고 야합해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막은 게 5월 17일 5.17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5월 17일 날 오전에 전국 주시관들이 43명이 다 모였어요. 국방부에. 그래가지고 오후 2시 반까지 회의를 했어요. 11시 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뭐냐. 이거 큰일 났다. 이제는 군이 나서야 된다. 이 무질서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더 이상 방치하면은 우리가 북한에 의해서 점령된다. 남침을 유도한다.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무회의에서
국방장관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장군 한 사람 43명한테 전부 물어가지고 100%가 전부 찬성해.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신현악 그 국무총리를 거쳐가지고 이제 최규하 대통령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저녁에 비상국무회의를 열은 거예요. 경복궁에서. 그러니까 비상국무회의를 열으니까는 병사들이 전부 국무회의 대한민국의 두뇌들이 전부 모였는데 그거를 삼엄하게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계엄령 하에서 그거 해가지고 거기 만장일치로 이제 비상계엄 자정을 기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근데 이전에도 10월 27일 날 새벽에 79년 10월 27일 날 새벽 4시에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됐는데 그 비상계엄령은 무슨 비상계엄령이냐면 지역비상이에요. 지역비상. 그러니까 그 지역이라고 하는 건 전국이 아니야. 제주도 하나만 빠진 거야. 그러니까 파리똥도 똥이라고. 제주도 하나 빠진 게 그 지역이요. 그래서 지역 비상계엄이었는데 이번에는 5월 17일 날은 전국 비상계엄. 제주도까지 포함. 그럼 제주도 하나가 포함되고 안 되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해요. 이 규정상 전국 계엄에는 전국 비상계엄령 하에서는 계엄사령관이 국방장관도 제쳐, 국무총리도 제쳐, 그리고 곧장 대통령한테 보고해. 너무 급하니까. 일일이 그거 거치다가는 언제 날새게 그게 다른 거예요. 그거를 한 거예요. 5월 14일. 그러니까 비상계엄 전국 확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5월 17일 날 자정에 비상계엄령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김대중 이 북악파크에서 4번씩이나 해가지고 전국을 뒤엎자 하고 5월 22일을 기해서 전국을 그냥 그 내각을 전부 뒤집어 하고 정부를 전복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냥 둬야 됩니까? 그 사람들 잡아들여야죠. 그거 26명 잡아들인 거예요. 또 그것만 잡아들여서는 또 안 되겠다. 그때 여론이 아주 팽배했어요. 무슨 여론이냐? 이게 권력 부패자, 권력 부정 한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전두환하고 당시에 그 헌병감을 했던 헌병감 그 헌병감하고 같이 불렀어요. 같이 불러가지고 야, 김재규를 안가의 정중히 모셔라. 그러니까 그 체포는 하는 신용만 낸 거예요. 안가의 정중히 모셔라.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 안가라고 하는 거는 윗사람, 중요한 사람 모시는 데가 안가인데 그 안가의 정중히 모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거기에서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선 이제 노재현을 만나가지고선 그 김재규가 범인이다. 체포해라. 이렇게 하니까는 정승화의 말을 듣지 않고 노재현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일랑 중령한테 이제 그 보안사에 있는 오일랑 중령을 이제 시켜서 자네 그 김재규 얼굴 아는가? 예, 압니다. 그러면 김재규는 자네 얼굴 아는가? 모릅니다. 그러면 네가 가서 체포해. 그래가지고 그 김재규를 그 국방부 그 장관실에서 유도를 해가지고 뒷문에 시커먼 검은 계단으로 해가지고 그 대기하고 있던 차에 해가지고 이제 가다가 이제 검문이 있으니까 김재규가 얼굴이 보이면 안 되니까 김재규 목을 확 눌러버렸어요. 안 보이게.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까 김재규가 뭐냐면 너희들 세상이 바뀌었다. 내가 세상을 바꿨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오일랑 중령이 이제 전두환한테 얘기하죠. 전두환이 그러면 곧바로 안 가고 뭐고 바로 서빙고 분실로 데려가라. 데려가서 취조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 그때부터 이제 그 시기부터, 전두환은 김재규를 이걸 처벌을 해야 되겠고, 정승화는 김재규를 어떻게든지 살려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가려고 했고, 이렇게 되니까 전두환하고 정승화하고 사이에는 암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보가 누가 많습니까? 정보 가진 사람한테로 세상이 가게 돼 있어요.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좌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12.12가 이건 12.12는 이거는 그 필연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필연입니다. 예. 그래 이런 것이 이제 12.12인데 12.12가 마치 말이야 전두환이 뭐 아니 12.12서부터 5.18까지 5월 18일하고 전두환이 9월 1일 날인가 대통령에 취임했는데 아니 그러면 6개월 동안 쿠데타를 하는 나라도 있습니까? 예? 이게 어떻게 쿠데타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 미운 건 미운 거고 저도 전두환이 부정축제를 했기 때문에 5.18은 전두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인데도 전두환한테 좌익들이 빨갱이들이 이게 끼워 팔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두환을 엄청 미워하고 저 증오합니다. 그러나 역사만은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역사만은 올바르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그 12까지 이제 이렇게 이어졌고, 그러면은 그 1980년대에는 어떻게 됐느냐. 1980년은 완전히 이건 뭐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위험이 전국의 온 대한민국 사회를 전부 구석구석에 전부 메우고 있었는데 그 인물이 이제 없으니까는 구석구석에 메워졌던 그 힘이 다 없은 거예요. 이제 공백이 된 거예요. 공백기에, 권력 공백기예요. 그 권력 공백기에 북한이 가만 놔둡니까? 김일성이가? 이 12.6 이후에 11월부터 이 남한으로 북한 특수군을 11명씩, 31명씩, 50명씩, 많게는 50명씩 이렇게 축차적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에 와 있는 고첩들을 이제 모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12월 20일 날,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김일성이가 남한에는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북한군은 늘 전시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내려가라! 그러면 딱 내려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취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신군부라고 하는 거는 사실 대한민국엔 신군부라고 하는 용어가 없었어요. 이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이 김일성이 1979년 12월 20일 날 비로소 간첩들한테 지시를 하면서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한국에 여과 없이 들어와 가지고 김일성이가 한 얘기가 여과 없이 들어가 가지고 한국 사람들 누구나 다 신군부 해요. 근데 한국에서 신군부라고 하는 것은 존재도 없고 이름도 없었어요. 뭐가 신군부예요 도대체가? 그 다음에 이제 4월 21일 날 사북탄광을 사태를 해서 전민봉기를 이제 전국, 북한에서 김일성의 용어가 전민봉기예요. 전국적으로 봉기를 일으켜라. 전민봉기.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이제 파일로트, 불을 딱 땡긴 것이 4월 21일 날 사북탄광 노동자, 이 폭력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경찰 간부를, 부인을, 전봇대에 묶어놓고 온갖 짓을 다 했잖아요. 그거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었어요. 사북탄광에. 그래서 그거 사북탄광에 있는 거는 저 옴니에 있던 11여단에서 와서 가지고 즉시 이제 그걸 이제 진압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전국적으로 확산이 안 됐는데 그 이후에 이 사북탄광이 실패한 이후에 바로 이제 김대중이가 이제 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발동이 아니라 발광이에요. 이 그때 당시에 김종필은 공화당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맹탕이에요. 김종필 참 맹탕이에요. 그때 보니까. 그 다음에 김영삼은 이건 김대중의 들러리띠다. 신민당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당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게 김대중한테는 못 당해요. 그 다음에 김대중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신민당에서 김대중하고, 김영삼이하고 싸우기 싫다. 그러니까 자기는 국민연합을 이제 형성을 한 거예요. 국민연합이라는 게 무슨 빨갱이 단체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상의 공산혁명 정부입니다. 예, 국민연합이라는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김대중이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게 4월 2, 3일부터 이제 서울대학교를 위시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대학생 데모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전개되고 했는데 이것은 김대중의 능력 밖이에요. 이거는 간첩들이 각 지역에 배치돼가지고 간첩들이 이걸 한 거예요. 배후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해놓고 전국을 이렇게 이
이 뭐야 그 아비규환이라고 할까, 이게 무정부 상태라고 할까,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이렇게 만들어 놓는 세력은 제가 볼 때는 북한 특수군이에요. 김대중 능력으로 이거 못합니다. 그러면 김대중이는 뭘 했느냐? 이 국민연합 중에 핵심인 26명, 이것이 그 김대중 혁명의 내각 정부예요. 내각이에요. 이 사람들이 4월 10일 날, 5월 1일 날,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5월 12일 날, 이 네 차례에 걸쳐서 북악파크에 회동을 한 거예요. 북악파크에서 회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 이게 최규하 임시정부를 이거를 둘러엎자. 이걸 둘러엎고 전국적인 봉기를 일으키고 정부 관서를 전부 점령을 하고 사회를 아주 4.19처럼 무질서로 만들고 그렇게 해놓을 테니까 김대중이가 이게 그 거국적 혁명 내각, 거국적인 내각이 되라. 내각의 수반이 되라. 이렇게 이제 모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놓고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렇게 해놓고 그러는 도중에 5월 15일 날 서울역에서 10만 군중이 모인 거예요. 학생 데모. 학생들이 버스를 막 탈취하고 뭐 경찰차를 탈취하고 해가지고 경찰을 깔아뭉겨가지고 죽이고 뭐 이건 뭐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때 하늘을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을 이게 당시에 내무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헬기를 타고 같이 날아다니면서 야 이거 이제 경찰력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군이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결심을 이제 하고 있을 텐데 야 큰일 났다. 내무부 장관도 그러고 국방장관도 그러고 그랬는데 5월 16일